3분 정도 되고, 내용은 저희 회사에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외관이든 조경이든 커뮤니티 시설이든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 회사가 좀 지향하는 내용들을 좀 담. 밸류 크리에이터 GS 자이. GS 자이의 힘으로 완성되는 놀라운 경기, 더 새롭게 그리고 가치 있게 리모델링의 한계를 넘는 최고의 프리미엄의 탄생. GS건설 자이가 지금 조합원님을 찾아갑니다. 리모델링의 한계를 넘어선 주거공사 GS건설 자이.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수선과 증축을 통해 삶의 질, 자산 가치를 모두 높이는 리모델링 사업. 최근 초과 이익 환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단청 제한 등 재건축 사업을 향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속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사업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 아파트에서 시행되는 건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 면적, 층수, 세대수를 증가시켜 일반 분양 수익 창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까지 기존 건물 위로 추가층을 만드는 수직 증축, 아파트 앞, 뒤, 옆 등으로 전용 면적을 증가시키는 수평 증축, 기존 세대수 15% 이내에 한해 단지 내 공간에 별도의 도움을 신설, 일반 분양이 가능한 세대를 짓는 별도 증축이 있습니다. 각 세대와 지하 주차장을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하고 주차, 커뮤니티, 놀이터 등을 혁신적으로 개선시켜주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최적화된 사업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사업 추진 속도. 재건축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가능연한 30년, 사업기간도 평균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반면 가능연한 15년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후 1차 안전진단을 통하여 수직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 시행 및 관리 변동 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 분담금 확정 총회, 이주, 철거 및 착공, 입주의 과정을 거쳐 완성돼 사업기간은 평균 5년여로 재건축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개발이익과 직결되는 용적률에 있어서도 기부 체납, 임대주택 건설 등의 제한을 받는 재건축과 달리 기부 체납, 임대주택 건설 등의 의무가 없으며 용적률 제한이 없는 리모델링 사업이 유리합니다. 이에 작년 무려 30조 규모로 급성장한 리모델링 시장. 서울, 강남, 신도시는 물론 수많은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사의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높은 일반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브랜드와 품질,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최고의 시세. GS 자이가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확실한 성공 파트너로 선택받는 이유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최고의 성공 파트너 GS 건설. 대한민국 아파트 브랜드 2위, 프리미엄의 시작이자 끝, GS 자이. 대한민국 넘버원 프리미엄 브랜드. 가장 비싸지만 가장 살고 싶은 아파트 자이. 지어지는 곳마다 최고 시세. 초고층 빌딩. 대규모 복합시설 리모델링 및 아파트 리모델링 등 리모델링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GS건설의 특화와 설계는 기존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며 조합원님의 이익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담 원형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지공사 선정 당시인 2018년 10월 14억 원이던 시세가 GS를 시공사로 선정하자마자 바로 8억 원이 상승하며 완공 후 인근 최고 시세를 예고하는 등 GS 자이는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프리미엄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한계를 넘다 GS 자이 명품 특화. 리모델링 업계 최초, 강남 최고급 재건축 수준의 특화 설계를 도입한 GS 건설. 웅장함과 화려함의 극치, 스카이 브릿지. 작품으로 남을 독보적인 인력. 빛으로 빚은 듯 견고하고 세련된 마감. 전혀 다른 차원의 랜드마크의 품격. 세계 조경가대회 대상 수상이 빛나는 GS건설의 자부심. 도심 속 천혜의 자연을 단지로 끌어들인 예술 같은 조경. 자부심의 완성. 규모, 퀄리티 모두 차원이 다른 어메니티. 하이엔드의 품격을 담은 커뮤니티와 단지 상가를 넘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난 복합 문화공간 상가. 채광과 조망이 극대화된 쾌적한 내부. 넉넉한 수납 공간. 다양한 인테리어 스타일 옵션과 평면 등 같은 면적을 더 넓고 가치있게 누리는 단세대 특화. 업계 최초 GS건설 독자 개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자이 클리네어 시스템 시스클라인 등 100년을 앞서가는 최첨단 시스템 아파트. 최고급 명품 단지의 자부심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실현하는 GS건설 자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최적의 용적률로 개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GS의 혁신 설계입니다. GS를 시공사로 선정한 밤성 현대의 경우 전용 면적 확장, 수평 별동 증축기의 자이만의 혁신 설계로 기존 397.32%의 용적률을 557.61%까지 끌어올렸고, 문정 권영아파트 또한 기존 대비 149.24%나 용적률을 높이고 커뮤니티 면적 822평 증가, 주차 대수를 기존 대비 500대나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문정역, 장지역과 단지 중앙을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삼전 현대아파트의 경우 낡고 오래된 단지에서 탄천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화려한 외관, 예술적인 조형물, 파노라마 뷰를 갖춘 스카이 라운지 등 리모델링 수준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단지 가치, 편의, 개발 이익 모두를 높였습니다. 사업 조건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공사비, 합법적 범위 내 최고의 LTV 적용,
이주비 걱정 없는 이주 컨설팅 서비스. 입주 시점에 조합원님 취향, 트렌드에 따라 맞춤 옵션 적용. 조합원 특별 제공 풍부까지. 이것이 바로 리모델링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은 GS건설의 저력이자 조합원님의 선택과 신뢰를 가장 큰 성공으로 돌려드리는 GS건설의 진심입니다. 꿈꾸었던 모든 일상을 현실로 바꾸는 자유의 힘. 리모델링 사업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완성되는 것. 바로 GS 자유라는 이름으로 완성된 이 땅의 눈부신 미래입니다. 리모델링 한계를 넘어선 주거경자 GS건설이 놀라운 미래를 시작합니다. 조합원님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지켜주신 삶의 터전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랜드마크, 가장 살기 좋은 단지로 실현됩니다. 리모델링 최강자로서의 저력, 비교 불가의 품질과 랜드파워에 빛나는 GS건설이 리모델링 최초, 최고라는 자부심을 확실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최고의 결과로 조합원님 인생을 빛낼 명품 아파트를 선사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최고의 품질, 최고의 사업 조건이 곧 조합원님을 찾아갑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간단하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말씀드리는데, 저희 회사는 사실 이제 옛날에는 LG건설이었습니다. LG랑 한 그룹에서 이제 LG건설로 있다가 계열 분리가 됐어요. 서씨집안하고 LG 부시집안하고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면서 저희는 서씨집안의 GS그룹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GS건설로 사명이 2005년도에 바뀌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20이라고 써 있는 거는 저희 자이아파트 브랜드가 런칭한 지가 올해 딱 20주년입니다. 20살이 되는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브랜드는 지금 20살을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계속 갈 예정이고요. 자이아파트 이름으로. 그래서 하여간 전신은 LG건설이었고 지금은 GS건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거는 꼭 말씀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브랜드 관련된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여기 이제 다른 건설사들이 좀 있어요. 저희도 있고 삼성도 있고 나머지 회사들도 있는데 브랜드 이름 변경되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계속 다른 회사들이 좀 이름을 좀 바꾸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에 최초 자이 브랜드 시장에 런칭한 이후로 지금 한 번도 브랜드 변경 없이 계속 끌고 오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진짜 명품 브랜드라 하면 변경하면 안 되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에르메스나 뭐 샤넬 이런 브랜드들이 이름 뭐 바꿔갖고 나오는 거 못 보셨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브랜드는 쉽게 이름을 바꿔서도 안 되고 그 가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이유는 아주 직관적인 이유 하나만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어디 또 예를 들까요? 특정 회사를 욕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옛날에 A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활동을 하는 회사가 뭐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다 해서 B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그러면 B라는 브랜드를 그때 당시에 선택하신 분들은 좋겠죠. 명품 브랜드라고 하니까 뭐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니까. 근데 그 전에 A라는 브랜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그게 최고였는데 이게 이제 이름을 한번 바꾸기 시작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유혹이 심해요. 저희 회사도 유혹이 있었겠죠. 있었겠죠, 당연히. 요거보다 좀 더 나은 브랜드예요. 저는 여기도 좋은 브랜드긴 하고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참고 계속 앞으로 한 가지 브랜드로 더 받아들여서 명품 브랜드를 키워갈 예정이 있지만 앞으로 사업도 설립하시고 이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뭐 시공사도 뽑으시고 하실 텐데 중요한 점은 뒤에 가도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브랜드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되고 프리미엄이 많이 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단지 동네에서 아파트 값을 리딩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를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치나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다시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하여간 20살 때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아파트로 여러 아파트 소유주님들, 조합원님들 찾아뵐 예정이 있습니다. 네, 시공능력 평가는 저희가 아파트 부분에서는 지금 계속 1등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종합점수로는 다른 회사가 1등을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계속 1등을 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라고 하죠. 수주를 해놓고 지금 있는 이 잔고인 역시도 저희가 업계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5조인데요. 올해 아마 이게 반영이 안 된 걸 거예요. 저희가 올해 것까지 하면 40조가 넘는 잔고를 지금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얘기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꼭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시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로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청담 전형을 저희가 2019년도에 사실 수주를 했어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조금 놀랐던 거는 수주를 하고 나서 J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순간적으로 8억이 올랐고 지금은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성현대도 마찬가지고 대치현대도 마찬가지고 그냥 단순히 정말 초기 단계거든요. 시공사 선정은 우리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초기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도 불구하고 상당 가치 상승이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올해 리모델링 연구소라는 조직을 신설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소를 설립한 목적은 리모델링 사업이 사실은 다 이렇게 부시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이런 사업들보다는 시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기존 아파트에 이렇게 뼈다구가 있잖아요. 기존 아파트에 골격이 있는 상태에서 철거를 해놓고 다시 산을 깊이거나 좀 확장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 좀 덜 들어야 되잖아요. 원가 혁신 차원에서도 새로운 공법의 개발이나 아니면 시공상의 이런 것들도 조정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업계 최초로 리모델링 기술만을 연구하는 연구 조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이제 부여된 것들이 있는데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들은 층간소음이나 세대간 소음 문제 아니면은
우리 철거 공사할 때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신공법이나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당면 과제로 부여가 되어 있고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감재 관련은 저희가 아까 LG에서 이제 쪼개졌다고 말씀했듯이 LG 쪽에 보면 이게 건축 자재나 이런 관련해서 좋은 품질을 자랑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창호부터 시작해서 전자제품은 물론이고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항상 저희 아파트를 시공을 할 때 사용하는 자재들은 품질 좋은 여기 나와 있는 뭐 전자든 디스플레이든 화학이든 하우 시스템 창호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리모델링 팀에 어찌 보면 이제 뭐 슬로건이라고 좀 할 수도 있어요. 수익은 최대로 올리고 조합원님들의 건강성을 최대로 낮춰드리겠다. 이 저희 슬로건이라 할 수 있고요. 항상 어느 조합 일을 하든 이런 슬로건을 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빨리 그림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저희가 작년이죠. 작년에 지난 대치 현대아파트입니다. 대치동과 항원골목에 있는 대치 현대아파트고요. 외관을 보시면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조금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면 이런 사실 이제 재건축 시주 사업에나 많이 볼 수 있었던 터트널 룩이라고 표현을 하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유리로 좀 마감을 하는 거예요. 건물 외벽을 좀 유리로 마감을 해서 좀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전면부 이렇게 페인트보다는 알루미늄 시트나 아니면 이런 것들 좀 쓰거든요. 금속성 자재를 좀 써서 좀 더 색감이나 아니면 질감 이런 데서 좀 더 세련된 분들 연출을 하고요. 그리고 인면도 좀 다변화를 해요. 콘크리트, 공구리 칠 때 쓰려고 이렇게 좀 다변하면서 인면 다변화도 노리고 있고 요즘에는 테라스를 준다든가 오픈 발코니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도 인면을 좀 다변화하고 있고요. 옥상에는 저희가 항상 이제 스타일 라운지를 지금 집어넣고 있고요. 스타일 라운지와 더불어서 경관 조명이나 옥상 조형물 이런 것도 좀 멋을 내고요. 측면은 저희 용어긴 하지만 유니자이 아트월레즈는 이런 것도 있어요. 측벽도 그냥 페인트만 발라놓은 상태로 두지는 않습니다. 예쁜 조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마감 자재를 통해서 멋스럽게 아파트를 좀 꾸미고 있고요. 문수 같은 경우에는 단지의 사실 얼굴이거든요. 문수가 단지 얼굴이 있는데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주로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좀 큰 거, 멋있게 말씀 좀 크게 웅장하게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설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며칠 전에 입찰을 한 군데 했어요. 가락동에 이제 한 단지에 입찰을 했는데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문수의 길이가 100m입니다. 부출입구하고 주출입구를 통째로 연결하는 에바게이트 설계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또 아파트 단지 얼굴인 문수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상가가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대형 상가로 아파트 이쪽에 연대형 상가로 깔면서 도구하고 좀 연계된 그리고 여기 따라 올라가면서 이 아파트 공하고도 좀 연계시켜갖고 문수를 좀 더 부각시키는 설계를 좀 했었던 차례고요. 외관은 그런 정도의 컨셉으로 대부분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마다 특징들은 좀 있어서 좀 틀립니다. 춤을 주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단지마다 좀 실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은 일단 뭐 수경 공간 내지는 아니면 뭐 수경 공간이 아니면 뭐 저기다 우리가 첫판 이제 들어가는 게 저희 이름이기는 한데 엘리시안 가든이라고 그래갖고 뭐 제주에 팽나무를 뽑아다가 심어놓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가든이 그런 가든 중심이 되는 단지 중앙에 중심이 되는 가든을 설치를 하고 각 동의 필로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는 소공원이라고 할까요? 약간의 개인 정원 같은 느낌 그런 것들 항상 들어가고 단지 산책로 조성하고요. 그리고 계절마다 특징적인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계절이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식자재도 선별을 좀 해서 봄에 느낄 수 있는 느낌, 가을에 느낄 수 있는
뭐 이런 의견들을 좀 다채롭게 즐기실 수 있게 저희가 조경을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저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러 다니는데요. 커뮤니티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템은 무궁무진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스카이라운드도 있고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짐, 독서실, 뭐 극장도 들어가고 요새는 조식 서비스, 뭐 수영장 할 것 없이 아이템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 훨씬 많고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제가 먼저 답해드릴게요. 커뮤니티는 저희가 이런 전체적으로 아파트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은 뭐 사전 설문조사를 하든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위주로 해서 공간에 배치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원하시는 게 다 틀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초반에 뭔가 정해졌다고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초반에 커뮤니티에 관련된 면적을 확보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0평의 면적을 확보했다. 그 안에 넣고 싶은 아이템들은 사업을 진행해 가시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변경 가능하다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 공간이 허락을 한다면요, 웬만한 것들은 지금 원하시는 부분들은 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제 공간의 제약을 좀 받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요즘 아파트 진짜 별거 다 있습니다. 없는 거 없습니다. 원하시는 건 다 들어갈 수 있고, 대신에 포기하는 부분도 조금 있어야겠죠. 1000평, 2000평, 1000평 만들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커뮤니티는 원하시는 거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요새 이제 좀 인기 있는 아이템들, 많이 좀 내 아파트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템입니다. 이제 단위 세대입니다. 단위 세대는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단지마다 이거 정말 틀리거든요. 단지 여건에 따라서 대의를 넓혀드릴 수 있는 단지가 있고 없는 단지가 있고, 한 단지 내에서도 어떤 동은 어떤 동이 어떤 라인을 조금 넓혀드릴 수 있는데 또 어떤 동이 어떤 라인을 또 못 넓혀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 틀리지만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은 일단은 베이스를 좀 넓혀드리는 평면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것들을 좀 많이 원하시고 해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설계를 해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인데요. 복층형 설계나 아니면 1층에 테라스 주는 설계요. 여기는 조금 대형 평형에 살고 계신 분들은 4세대를 좀 나눠서 임대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평면 내지는 아니면 자제분들과 가정으로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나눠서 만들어주는 설계.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시도하고 지금 제안을 실제 드리고 있고 있습니다. 아까 게이트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하주차장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사실은 어디 가봐도 주차가 불편해서 이 사업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장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원하시는 주차 대수만큼 다 만들어 드릴 수는 있다. 다 만들어 드릴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세대당 4대를 원한다. 세대를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방법은 간단하다면 더 파면 돼요. 더 파면 되고요. 만들어 줄 수는 있으나 이게 이제 경제적인 거 좀 연결이 되잖아요. 많이 파역할수록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정한 수준을 찾아가는 거, 그게 앞으로 조합이 생기게 되면 조합과 조합원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전기차 관련돼서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차 대수의 한 40에서 50% 정도 이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주차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00 정도로 해서 문폭이 없는 광폭 주차를 해드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제 어느새 그래도 2,600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넓은 차가 좀 커지고 또 내전차들도 이제 많이 타시더라고요. 주차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셔서
2600 광폭 사이즈, 그리고 전기차 충전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게, 그리고 뭐 기타 등등 그런 뭐 주차 유도 시스템이나 뭐 건식 세차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이 더 많이 있고요. 주차 관련해서는 지금도 좀 개발을 하고 있다 아이템. 지금 고객 수준에서 넓게 주차하실 수 있는 설계안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스카이가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고, 많이들 좋아하셔서 저희가 항상 들어오는 아이템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고요. 조금 이제 실제적인 얘기,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좀 여쭤봤더니 우리 단지에 그 저철리 동의서 제출하는 신분이 전체 소유주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걸 만드시려면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개수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보는 신동아 자차, 저희 회사의 주 관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로 하시는 게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다른 단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자, 재건축이 나오냐, 아니면 리모델링 사업이 나오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세요.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원초적인 것, 아주 직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자, 저희 회사에도 재건축 팀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있고요. 저는 리모델링 팀에 소속이 돼서 리모델링 일을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신동아 자차가 저희 회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재건축이 더 유리하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했으면 아마 제가 여기 안 있을 거예요. 저희 재건축 직원이 와가지고 여기서 마이크 잡고 아마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더 복잡한 설명들 여지껏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용적률이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면적이 얼마나 늘어 이런 얘기, 복잡한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단순하게 저는 설명을 끝내할게요. 저희 회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리모델링에 적합한 현장이다. 신동아 자차 같은 경우는 그게 설계적인 부분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경제적인 면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투자 사업이 그 말씀을 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유리한 점이 있어요. 정부 사업보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신동아 자차는 저희가 보기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적합한 현장이다. 사업 기간적이면 용적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나 법률적인 측면, 세금 관련도 그렇고요. 여러모로 일단은 리모델링에 더 유리한 사업장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이제 만약에 이제 결정을 하셨어. 이게 이해가 되셨어. 다 꼬시고 듣느니 고쳐 사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로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셨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걱정이 또 생기시잖아요. 이 조합 사업을 하다 보면 어차피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푸시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2주를 나가셨다가 들어오셔야 되는데 당장 이제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나가서 살려면 그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아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실은 11월 말까지 내용이었죠. 이게 바뀌었잖아요. 신문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주비 같은 경우는 받으실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받으실 수 있다. 근데 지금 제가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는 1주택자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근데 옛날에는 기존 아파트 가격이 9억, 10억, 10억 이상 쪼개갖고 복잡했는데 이제 비율도 40%였고요. 지금은 12월 1일부터는 바뀌어서 이제 50%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기존 아파트 가격에 좀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집에 갖고 있어요. 이거 조합사업을 통해서 이주기 집단 대출을 받으신다 그러면 이제 5억까지는 이주를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한번 이게 쭉 찾아봤는데요. 전세가율이 이제 인근 여기 동작구 인근에서 전세가율이 한 절반 50%, 51%? 그 정도 수준이면은 동일평형 이동 가능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내 물건, 내 가구 물건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내가 1주택자다 하면 충분히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이주비를 받으셔서 인근의 동일평형으로 이사 가실 수 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은 사례들이 있죠. 못 받는 사례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뺀 거는 자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이거는 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더 힘든 경우들이 사실 더 많아요. 집이 많아. 세 채, 네 채가 있어요. 두 채, 세 채, 네 채가 있어요. 아니면 담보를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럼 받을 수 있는 돈이 작아. 아니면 세입자가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이 없어요. 내지는 더 많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다른 통틀어서 문제,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이게 사실은 거의 실무예요, 실무. 저희가 이렇게 조합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희 회사가 이주 단계에 와 있는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진짜 다 보아봤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저희가 어떻게 조합원님들이 이주를 돕고 있는지. 자, 일단 단계예요. 이주 단계는 아직 멀었죠. 당장 내일 이사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전 기간이 필요합니다. 설계도 완성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완성된 설계를 기준으로 내가 내야 될 돈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다 끝나야 이주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는 아직 남아있지만 궁금한 점 말씀을 드리면 이때 이제 단계가 다가오면 저희가 조합과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이주계획서를 아마 다 받아요. 실제적으로. 세대 가가 호흡으로 다 받습니다. 내가 언제 이주를 할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이런 자세한 내용 봤는데, 이주비가 어느 정도 들고 받을 수 있는 건지 여부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대출을 일으켜야 될 규모 확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작업들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금융기관, 그 다음에 금융기관 뽑습니다. 우리 A라는 조합이 이주, 전체 조합원이 이주 다 내보내는데, 만약에 1,0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1,000억을 빌릴 금융기관 선정을 하고요. 당연히 입찰 봐야죠. 금리가 가장 싼, 가장 금리가 낮은 금융기관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1번, 이주비가 필요 없으신 조합원님들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죠. 그냥 이사 나가시면 되고, 법적으로 1주택자이면서 받을 수 있는 게 50%가 다 받으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인근으로 동일평형 이주가 아무 무리 없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외부 조합원, 안에 세입자를 두고 계신 외부 조합원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에 소란이 게 있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구라는 보증회사 있잖아요. 우리나라 나라에서 보증회사 있잖아요. 그 보증회사의 상품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들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또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입자 돈 주고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본에 나오는 법적 한도 불가자들, 다주택자, 과다주택자, 기타 등등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게 사업에 참여한 시공사와 조합의 가장 큰 이주 관련 업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여긴 다 되고요. 지금 조금 이주가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결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조합이 그분들을 위해서 대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조합이 은행이 되고요. 이주비가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조합에서 돈을 빌려다가 이주를 나가시는 그런 프로세스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가실 때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자서 쓰시잖아요. 추가해주기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자서 쓰셔야 돼요. 조합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합이 돈을 어떻게 빌리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까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타사도 좀 비슷할 거예요. 그런 건 비슷한데 조합이 돈을 빌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신용으로 빌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가해주기 같은 경우는 담보가 아닌 약간 신용 개념이기 때문에 조합이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신용을 좀 빌려주는 개념이에요. 조합에. 시공사의 신용을 조금 빌려드리고 그 신용을 바탕으로 조합이 적정한 규모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이주계획서도 받고 얼마가 필요한지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서 정말 필요한 금액을 조합이 은행으로서 빌리고 또 조합에서 필요한 조합원님들한테 다시 돈을 빌려주셔서 이주를 나가실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무고요. 다 정상적으로 진행됐고요. 예를 들면 현재 40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잠원동에 3,000세대 이상이고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규제가 심했죠. 대부분 거기는 아파트가 15호 이상입니다. 대출이 안 되는 세대들이고 다 나갔습니다. 지금 철거분과 착공해서 지금 열심히 짓고 있고 내년 초에 일반 분양, 세대수는 좀 작지만 일반 분양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재건축 할 건지 리모델링 할 건지 리모델링 하기 유리한 것 같아요. 유리한 것 같은 게 아니고 이날은 저희의 관점으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차이가 워낙 많이 납니다.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나요. 경제적인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자, 그러면 또 다른 고민이 이주비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은 고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고민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업에 동참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소비자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 질문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지 않을까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또 나와요. 이주는 나갔어요. 내가 얼마를 분담금을 내야 되는지 그때쯤 알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얼마 돈 내야 되는지 알고 나서 이주 나간다고. 그러면 이제 분담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일반 아파트 살 때 중도금 내듯이 분담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제 그 걱정이 또 생기잖아요. 돈이 없는데 당장에 돈이 없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내용입니다. 분담금은 언제 확정이 되고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내야 하는지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선 분담금은 제가 말씀드린 이주 개시 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단지 같은 경우 지금 추진되는 위치가 어디죠? 여기도 안 나와요. 이전 요게 있거든요. 써놓지도 않은 단계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확정되는 시기는 이만큼 많은 과정들 또 생각도 많이 해놨는데 어쨌든 많은 과정을 거친 그때 시점에 확정이 되거든요. 지금은 여기에 있고 그래서 아직 이 분담금이라는 게 확정이 되려 그러면 조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예측하는 것도 사실은 곤란해요. 변수가 되게 많아요. 계산식이 복잡한 게 아니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정할 수 없는 변수들이 워낙 많이 있어요. 계산은 되게 쉬워요. 산수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요것만 하면 돼요. 계산기로도 할 수 있고 종이에 써서도 심지어 써서도 할 수 있어요.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결정되어 있지 않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다 가정으로 꼽는다 그러면 맞지 않아요. 지금 당장 맞지 않아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한참 후의 일이다. 결정되는 거는 한참의 일이고 자 줄일 수 있는 방법 정말 많지 않습니다.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은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덜 써야 되는 거.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내가 뭐 쉬운 예로 전달까지 월급 100만 원을 받아서 100만 원을 썼는데, 당장 다음 달부터 50만 원만 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출을 줄이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노력을 하겠죠, 적게 쓰려고.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일단 조합에서 사업비를 좀 절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공사비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요 공사를 줄이는 행위는 좀 쉽지 않다.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리모델이 법이 바뀌었잖아요. 수익성을 좀 좋게 해주려고 나라에서 일반 분양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100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세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어서 15% 정도는 할 수 있어서 수익을 좀 좋게 해줄 수 있게끔 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을 하는 수가 있게 됐고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비싸게 팔아야 돼요. 많이 비싸게 팔아서 그 남는 비싸게 팔아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저원들이 내지는 분산금을 낮추는 게 그래도 가장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렇게 조금 비싸게 팔려면 제가 아까 브랜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좋은 아파트에 좋은 브랜드를 달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동네 이지역 근처 여기서 한다 그러면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을 리딩할 수 있는 브랜드를 꼭 다셔야 됩니다. 그게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제가 판단하는 이게 제일 쉽습니다. 많이 오르는 브랜드를 꼭 다셔야 합니다. 참고를 하시면. 입장에 보시면 이제 제가 처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나와요. 이제 이사를 나갔는데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 봤는데 돈이 별로 없어요. 분담금을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나눠서 내겠다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큰일 났다. 난 이것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동의서 내는데 조금 망설여진다. 망설여진다. 그러면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저희 회사 예를 드릴게요. 타사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저희 회사에 좀 예를 드릴게요. 저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껏 저희가 2010년부터 최근 4년 동안 11개 현장을 수집을 했고요. 지금 2차례 진행 중인 현장이 송파구에 하나 1월 17일 날 통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된다면 이제 12번째 현장이 될 건데요. 1번부터 12번 현장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사실은 드렸어요. 계약금 낼 때 10%, 요거는 조금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약간 바인딩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중은행이 계약금에 대한 대출은 안 해준다. 아시겠죠? 계약금 대출은 안 해준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분담금이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100만 원은 사실 좀 내셔야 돼요. 그냥 고민은 딱 이 정도고, 계약금 100만 원 정도 일단 내시는 거, 10%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900만 원이잖아요. 9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은 입주 시에 일단 내는 구조로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써있지만 중도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자 호불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안 내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중도금 20% 200원을 당장 내 돈을 납부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도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켜서 일단 다 내시고 실제 내 주머니에서 돈 내는 시점은 입주하실 때 키 받으시려면 이거는 사실 내셔야 돼요. 원리금 내셔야 돼요. 키 받으시려면.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를 해서 저희가 분담금을 좀 분담금 단위를 조금은 벌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 집이 때문에 조금 고민이셨던 분들은 어떻게든 나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고민 조금 내려놓으시고 분담금에 대한 고민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정말 몰라요. 예측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무의미해요. 무의미해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막 금리 요금치고 있고, 물가 요금치고 있고. 그거 말고는 저는 어마어마하고. 부동산 시장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렇지만, 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일단 조금은 그만큼이라도 돈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방법은 다 있고, 저희가 찾아가고 이렇게 사업들과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고민스러우신 게, 이 조합사업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이 초반에 돈이 많이 들고,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사업이라, 금융비용 이런 것들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인터넷 또 사회보 심사 나와서 하고 이제 인터넷 발달이 돼서 여러 현장의 입찰 제안서나 우리 다른 공동사들의 제안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검색을 해보고 네이버 들어가셔서 서브 심사 나오거든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가 조합원님들께 많이 칭찬받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비를 조금 넉넉하게 해서 이자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조합에서 추정한 사업비 총액이 만약에 뭐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1,000만 원 이상은 좀 무이자로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안정적으로 좀 조합이 사업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설계적인 부분은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라. 대신에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을 좀 자신 있게 드리고 싶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리모델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미 신문지상에 나온 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줌바닥 구도라는 걸 저희가 특허를 받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형 공동주택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만들어냈고요. 오줌바닥 구도라 그러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신축 기준이에요. 새로 짓는 아파트 기준.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잖아요. 층고에 좀 제약을 받잖아요. 더 높일 수가 없잖아요. 골격을 유지하다 보니까. 오줌바닥 구도를 가져가게 되면 바닥이 조금 높아져요. 그래서 저희가 랩에 요청한 거는 연구소에 요청한 거는 리모델링에 맞는 방법으로 다시 만들어달라. 우리는 일일이 10cm, 10cm 아니고 1cm 이상 올라, 5mm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왜냐면 기존의 친구는 반드시 좀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들어보니까 리모델링에 적합한 방식의 방법이 지금 곧 또 나올 거라고 합니다. 약간 이 오줌바닥으로 신축에 지금 적용할 예정인 이걸 좀 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도 천장이 낮아지지 않지만 소음 같은 경우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현재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이고 곧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걱정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회사들도 이런 부분 많이 연구하고 있고 하거든요. 선정부 얘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기존 대부분 2,300 정도 돼요. 근데 옛날에 조금 지어진 아파트들이 법적으로 꼭 지원해야 되는 설비시설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친구가 리모델링 하다 보면 조금 낮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뭐 좀 낮아져요. 왜냐면 다른 이런 설계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물천장을 좀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내는 거죠. 천장을. 최대한 설비시설 있잖아요. 설비시설은 사이드로 이렇게 밀어내는 퍼펙트한 설비 설계를 다시 하고 우물천장을 팔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합니다. 우물천장을 만드는 구간은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높이를 맞춰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런 회사들도 있지만 이 우물천장은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필수거든요. 전시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선정부를 승부를 높여드려야 되는데 높이는 건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불가능하고 지금 살고 계시는 방의 높이만큼을 조금 최대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요건 저희가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이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우물창자의 넓이 이런 것들.